우리가 이제 사업만 하게 된다면은 돈이 남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구조를 맞춰 가면은 자산을 얹힐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짤 수가 있습니다. 자산이 무슨 말이냐면은 재테크를 통해서 돈을 불린다. 이거를 내가 1억, 2억이 아니라 5억, 10억을 하려면 재테크가 필수거든요. 내가 돈을 그냥 모으는 건 세금으로 다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지혜롭게 모아서 세금을 안 내면서 부동산 테크, 자산을 굉장히 불리는 테크로 넘어갈 수가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마 사업을 오래 했어도 내 통장에 돈이 없는 대표님들 대부분일 겁니다. 자, 재무제표 캡처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래는 여기가 법인세가 5천만 원 나오던 곳이 바로 0원으로 탈바꿈하는 그런 경우인데요. 바로 이게 인증과 각종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법인세 자체가 아예 안 나오는 그림으로 짤 수가 있다는 건데요. 보통 컨설팅하는 회사에서는 이런 것까지 스토리를 짜고 기획을 하고 재무제표 결산을 맞추고 각종 인증들을 맞춰가지고 밸류업을해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극히 드물거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방안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니, 정말 오랫동안 사업을 해도 왜 돈이 모이지가 않지?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으신가요? 여러분, 혹시 매출은 늘었는데 통장 잔고가 항상 그대로이거나 마이너스인 거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으신가요? 제가 10년간 이 컨설팅 업무를 하면서 수많은 중소기업 대표님들 그리고 자영업하는 대표님들 많이 봤는데요. 항상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4억인데, 매출이 10억인데 분명히 매출이 늘었어. 근데 정작 손에 쥐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직원들한테 급여는 나가고 임차료에, 세금에, 고정비, 매입자금, 원자재비 뭐 이런저런 비용 다 빼고 나니까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분들 많으시죠? 매출이 6억이나 올랐지만 운영자금이 모자라서 대출을 급하게 쓰다 보니까 금리가 굉장히 짜증나는 게 굉장히 현실이거든요. 계속 따라오는 세금이랑 운영비 때문에 투자도 못하고 내 통장은 계속 비어있고, 이때 많이 선택하는 게 바로 정책자금이라든지 대출을 많이 활용합니다. 급하면 카드론 이런 것도 많이 활용하죠. 오늘 이제 말씀드릴 사례는 제가 한 대표님을 만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항상 같은 맥락의 패턴이었습니다. 이 대표님도 온라인에 쇼핑몰과 커머스에서 판매를 하고 계셨고 20년간 사업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 대출을 많이 사용하고 여기저기 자금은 끌어서 썼는데 투자금만 3억, 5억, 10억 이상인 분들도 있는데 정작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거나 그런 분은 별로 없으셨습니다. 어떤 게 문제일까요? 이건 구조적인 문제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걸 쉽게 말해서 우리 직장인이나 일반인 같은 경우는 재테크라고 표현하고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바로 경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바로 구조적인 경영의 문제인데요. 계속적으로 대출은 늘어나고 매출은 늘어나지만 빚은 쌓이고 남는 건 없고 다 이런 형태거든요. 이게 단순한 운영 문제일까요? 아니면 근본적인 재무 구조의 결함일까요? 쉽게 말해서 왜 내 돈은 안 모일까? 참 의문이 되지 않으신가요? 현실은 현금은 없고 통장 잔고가 쌓였다가 바로 제자리로 돌아오는 현실. 사실 제자리면 괜찮아요. 여기에 빚을 어마하게 만듭니다. 이게 현실이죠. 맞죠? 근데 매출을 더 키워야 이익이 늘어나는데 그러면 자금이 엄청나게 필요하다. 단순히 1억 정도 지원받아도 그거 3달 안에 금방 소멸되고 없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품 하나를 제작하더라도 금형을 뜨고 그 다음에 제품을 개발을 하고 양산을 하고 완성을 하려면 1억 그냥 사라지고 모자라요. 양산했으면 이제 대량 양산 시스템과 그리고 마케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판매하는 시스템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그 돈을 다 충당하려면 내 돈으로는 당연히 안 돼서 대출을 끌어와서 쓰거든요. 근데 현실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대출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대출의 범위를 높이거나 아니면 투자를 받거나 지원을 높이려면 바로 밸류에이션, 밸류업을 해야 돼요. 우리 회사 사업장이 지원받을 수 있는 형태, 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조를 갖고 계신 분들은 거의 없죠. 보통 돈의 흐름이 파악이 안 되는 그런 대표님들 굉장히 많고요. 어디서 빠지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세무기장, 세무사한테 맡겼다고 치더라도 세무회계 구조가 엉망이거나 틀어진 경우가 거의 99%입니다. 그리고 내가 재무제표상 세금 신고하는 거를 실제 순이익과는 완전 다르게 신고를 하거든요. 무작정 정책자금을 받는
컨설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미래가 없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대로 가다가 오늘 빚만 쌓이고 결국 남는 게 없고 진짜 돈이 필요해서 정부 기관에 요청을 하면 특히 중소기업진흥공단 그리고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이거 승인을 받고 싶어서 요청을 하면 실사 나오고 여러 가지 신용평가 검토를 하거든요. 기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일정도 굉장히 연기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다가 보증 한도가 깎이거나 부결 판결이 난 게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사업을 키우고 싶어도 사업을 못 키우는 이유에 대해서, 사업을 키워도 돈을 못 버는 구조에 대해서, 진짜 부자가 되고 싶어서 사업을 시작했지만 결국 빚만 남게 되는 그런 사업 구조, 10년, 20년 해도 해결 방안이 없는 그런 사업의 구조, 이런 상황으로 고민하시는 대표님들 거의 대부분이고 많으실 겁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딱 5분만 집중해 주시면 정말 큰 인사이트를 얻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이번에 이제 상담한 대표님 실제 사례 이야기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랫동안 사업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벌지를 못한 그런 케이스인데요. 자, 20년간 이벤트 기획사 운영하시다가 예전에 이런 일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기, 아니면 거래처 도산, 폐업이죠. 이렇게 되면은 내가 받아야 될 돈을 못 받기 때문에 그게 바로 고스란히 빚으로 남거나 소송이 걸려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회생이나 파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 그 문제가 무슨 일이 발생했냐, 이 이력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해주거나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신용 이력이라는 게 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아무리 좋은 사업의 구성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 단계를 그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분도 사업을 하면서 같은 맥락의 패턴이 발생되게 되는데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똑같거든요. 신용보증이라든지 신용보증 기금이라든지 이런 중기청 보증사고나 금융사고가 기록에 남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1년 차에 매출이 5억이나 떴는데 아니 왜 보증이 안 되는 거지? 왜 대출이 안 되는 거지?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되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작하면서 자본금 1,000만 원에 보증금 500으로 시작해서 매출이 24년도 기준으로 6억을 달성하게 됩니다. 이게 처음 시작하면서 바로 6억 발생되는 게 아니고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구성을 맞출 수가 있었던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만약에 자금의 유동성이 지원을 받거나 내가 있다라고 한다면, 투자를 받는다고 한다면 매출이 올해는 25억까지 올릴 수 있는, 30억까지 올릴 수 있는 좋은 그림으로 갈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 항상 같은 구성의 세무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 진짜 제가 보면은 세무사를 통해서 세금 적게 내는 거, 이거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항상 같은 맥락입니다. 이 스타트업 할 때는 초기에는 자금을 좀 받을 수가 있어요. 왜? 재무제표 구성이 안 나왔으니까 매출을 어느 정도 부가세 표준 증명원에 신고된 만큼 거기에 측정돼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대표자분은 이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컨설팅을 받아서 중기청에 7천, 소상공인에 3천, 현재 신용보증기금의 실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술보증기금의 승인 직전까지 갔다가 부결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사고 이력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사고 이력이 오래된 경우에는 바로 기관에서 알 수 없을 수도 있는데요. 그들이 신용정보 동의와 정보를 요청하고 동의를 요청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사고 이력이 나오게 되면서 부결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에도 3,000만 원을 쓰고 있는데요. 아, 뭔가 난잡하죠. 네, 승인 직전까지 갔다가 실사를 나온다고 하지만 여기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전산이 같습니다. 이런 디테일한 경우는 신용보증과 기술보증에서 이 신용 정보를 잘 파악하는데요. 거의 FBI급으로 파악합니다. 지금은 현재 실사 나온다고 했지만 이력을 확인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형태에서는 거의 풀 대출을 받은 것처럼 그림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온라인 OEM 생산 판매를 하고 있고 이제 개발 중인 제품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온라인 쇼핑몰, 이게 뭐죠? OEM 생산하면 제조에 해당되기 때문에 좀 여신 파일을 높게 받을 수 있지만 사실 이 도소매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도가 거의 불한도로 처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조 형태라면은 사업 구조가 좋고 혁신적인 그런 아이템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매출이 6억이면 3억까지도 만들어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는 도소매 형태이기 때문에 큰 그림을 짜는 게 한계가 있고 이제 막바지 끝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컨설팅 받아서 대출을 늘린 케이스인데요. 문제가 뭐냐면 이 다음 단계를 그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밸류업을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업의 구성에 맞춰서 계획을 해야 되거든요. 정부에서 바라보는 방향성에 맞춰서 사업 세팅을 준비하고 진행을 해야 이 이상의 그림을 짤 수 있는 건데 너무 아쉽게도 지금 형태에서는 더 이상 받기는 굉장히 쉽지가 않죠. 그래서 기간을 두고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인데요. 보통 컨설팅하는 회사에서는 이런 것까지 스토리를 짜고 기획을 하고 재무제표 결산을 맞추고 각종 인증들을 맞춰가지고 밸류업을 해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극히 드물거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방안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재무제표를 받아서 봤지만 역시나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매출이 6억인데 순이익이 3천대로 신고가 되어 있는 형태였습니다. 자, 순이익이 3천이면 직장인 월급보다도 낮은 형태의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우리가 은행에 가더라도 대출을 받으러 가요? 그럼 뭐를 보죠? 신용등급과 바로 너 얼마 벌었니? 작년 기준으로 한번 평가를 해볼게.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대출 금리랑 한도를 측정해볼게. 그런데 매출이 6억인데 3천 당기순이익을 신고했어요. 자, 어떻게 되죠? 이거 왜 한 거죠? 우리 세무사한테 세금 적게 내달라고 얘기했으니까. 아니면 세무사가 세금 적게 내주려고 구속을 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미래는 그릴 수가 없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밸류업을 하기 위한 스토리텔링을 짜야 되고 재무제표 요번에 결산 본 거 보니까 큰일 났다. 재무제표 구성에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있습니다. 이 재무상태표는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그런 자산이랑 여러 가지 형태를 말하는 거고 이 손익계산서는 1년 동안 이 현금 흐름 내가 매출이 있고 비용이 얼마 나가고 순이익이 얼마 남았다. 이 그림인데 이 구성이 너무 지금 쉽지 않은 그런 구성으로 돼 있다. 기간을 두고 이건 컨설팅을 실행을 해야 구성을 해야 그 미래를 그릴 수가 있다라는 팩트인데요. 대략적으로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보통 순이익 10%대로 잡아야 되는데 3.5% 정도 잡혀 있는데 이걸로는 너무 터무니없다라는 겁니다. 이거 감가상각비나 연구개발비, 개정 항목 이런 거 조정해야 되는데 미조정이 돼 있고 그 누락된 비용 처리, 실제 과속 계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정책자금이나 이런 정부 지원, 이 한도를 늘리려면 이 정책자금 로드맵이 부재가 돼 있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십 개의 보증 융자 기간을 무작정 신청만 하는 경우인데요. 이러면 승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취소가 될 수도 있고 한도가 굉장히 적게 나오거나 실사 일정이 미뤄지다가 갑자기 부결 아니면 한도 엄청나게 적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잘 되면 좋지만 잘 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왜? 빚이 늘어나는 건데 미래를 대비해서 그림을 그려야 되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연구소 설립부터 벤처기업 인증이라든지 특허 출원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다음 연도에 차년도에 기획을 해야 됩니다. 이 구성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일단 여기 대표님은 지금 당장 급하니까 정책자금을 급하게 당겨 넣는 거에만 집중을 했고 거기에 컨설팅을 받았고 이 컨설턴트도 그거밖에 할 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잘 하는데 이런 대출 원리는 잘 알고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줬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딱 거기까지밖에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죠. 이 대출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을 키워서 이걸 상환할 것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가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단계별 로드맵이 없이 신청하다 보니까는 이거 한계치가 이제 왔다라고 보면 되는 건데요. 보통 이런 사업 같은 경우 이런 물류비라든지 온라인 이런 쇼핑몰이라든지 온라인 사업 같은 경우는 외주의 창고 같은 곳에 내가 물건을 좀 위탁을 맡겨 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외주 물류비가 월에 300에서 400만 원 이상의 지출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창고를 얻어서 내가 직접 운영하면 그만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포인트를 살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여기 대표님은 참 좋은 것 중 하나는 지식산업센터를 미리 가계약을 해놓고 그거에 대한 공간을 활용해서 지출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계획을 했다는 거, 요거 하나는 굉장히 좋은 포인트더라고요.
그리고 이 대표님 같은 경우는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직원을 3명을 영입을 했는데 정말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이것저것 테스트하고 직원들한테 주문을 걸고 체계적인 보상도 준비해보고 해봤는데 생각보다 직원들이 그렇게 따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뭘까요? 직원들에게 비전을 잘 심어주는 핵심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같이 갖춰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의 비용은 계속 월마다 몇천만 원씩 나가지. 이거 운영비도 계속 나가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나가고 있으면 되나요? 사업이 커지고 이익이 많이 창출돼야 직원을 쓰는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거 나 돈 많나요? 돈 갖다 다 때려 부으면 되나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이런 대표님들 너무 많아가지고요. 너무 안타깝다라고 좀 제가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무제표, 이 구조조정부터 해야 되는데 세무사와 이거 긴밀하게 소통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소통이 안 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시스템적으로 이 컨설턴트도 있고 그리고 사무장도 있고 거기에 담당 여직원이 또 있거든요. 그리고 세무사까지 있고 이 전체 관리인이 이러다 보니 담당자가 4명에서 5명 정도 되다 보니 물 샐 틈 없는 관리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건데요. 보통 세무사 사무실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재무제표 자체를 맞춰서 미래를 준비한다? 그거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그래서 제가 정책자금 좀 이런 정부 지원 잘 받을 수 있도록 무상지원금 잘 받을 수 있도록 이 키포인트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이 단계별 로드맵이 있어요. 보통 보면은 제가 항상 컨설팅할 때 진행하는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컨설팅 하면서 진행한 사례를 좀 많이 말씀드려 볼게요. 고양이 카페를 오픈하려는데 막상 인테리어 하려니까 비용이 없어. 돈이 없어 부족해 이런 분들 해외 직구 대행 도소매 사업하고 싶은데 재고 자금이 턱없이 모자라서 은행문을 두드려도 나오지가 않아. 정부의 결이 맞지 않기 때문이죠. 한식 음식점으로 10년을 잘 버텨왔는데 코로나 이후에 손님은 줄고 임대료 인건비는 뛰어서 영업이익은 곤두박질되고 돈이 없어.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이런 분들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스크린 카페, 코인 노래방 이런 키오스크 카페처럼 혁신적인 뭔가 포인트가 있으면 또 관련 설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많이 진행했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냥 신청하면 탈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구조를 조정하고 진행하고 그 정부에서 원하는 결과 사업계획서를 맞추면 승인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진행하다가 거절 통보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대표자처럼 그냥 세무사한테 맡기고 잘못된 컨설턴트한테 대출만 받고 빚을 내는 컨설팅을 받으면 미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재무제표를 제대로 준비 안 하면 다음 연도는 아예 미래가 없어요. 그리고 사업장 이전이 필요하고 확장이 필요하다. 이 프랜차이즈 하다가 고깃집 하려고 하는데 이런 거 많이 필요하거든요. 내 프랜차이즈 사업, 직영증 사업 넓혀가고 싶다? 정책 자금 필요하거나 대출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 내 자본금으로 계속 충당해서 한다. 이거 미래가 없습니다. 그 인테리어 업체 같은 경우 공사업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서비스나 도소매 매출로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런 거 아예 지원 안 되거든요. 하지만 기술을 담아서 하면 2억, 3억도 되거든요. 이런 것도 많이 진행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승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떨어지는가 이런 걸 좀 말씀드리자면은 한 2가지인 것 같아요. 재무회계, 세무구조를 얼마나 깔끔하게 준비하고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내가 이런 인증들이랑 기술력을 표현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는지, 그리고 구도 변경을 어떻게 해서 정부 심사원한테 설득시킬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준비하면 정책자금이 아주 수월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획하는 거를 간단히 좀 말씀드려 볼게요. 정책자금 승인되는 케이스, 지금 밸류업이나 뭔가 기술 단계별 트랙을 짜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예를 들어서 해외 직구 도소매를 한다고 치면 이걸 플랫폼화를 저희를 많이 하거든요. 저희가 마케팅 회사를 기획하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기획이 다 가능한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정책자금 심사에서는 도소매 형태는 지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술보증 기금이나 신용보증 이런 거 지원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가 항목에서 점수가 미달이라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 플랫폼을 다국적 배송 트래킹 시스템에 대해서 이 앱을 개발을 함으로써 설득할 수 있는 포인트를 만들 수가 있었거든요. 국내 셀러들을 연결하는 B2B 플랫폼 개발 기획서를 제출하고 개발을 함으로써 기술보증 기금에서 전자상거래에서 혁신적이구나. 이거 3억 정도까지 승인이 나온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 자영업으로 또 표현해야 되나? 이 고깃집 사례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영업. 여기 같은 경우는 혼합푸드 업종으로 고기 샐러드 테이크아웃 시스템이라든지 플랫폼을 연결했거든요. 주로 현장에 장사만 해 오셨던 곳인데 코로나 이후에 매출이 급락하고 이거 완전 망했어.
이익도 없고 매출도 없어. 자영업 특징, 회계장부가 완전 부실하거든요. 실제 운영 마진을 잘 알 수도 없고 기술적인 측면이나 혁신적인 측면도 아예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기 샐러드바 형태로 매장 일부 리모델링을 하면서 포장 배달 시스템을 강화하면서 매장의 무인 결제 시스템을 연동하고 이 중기청의 푸드테크 시범 매장을 계획서를 만들면서 성공적으로 2억 원을 만들어낸 케이스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이렇게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어떠실까요? 이렇게 준비한다면? 이 정책장을 받더라도 빚만 늘리는 구조로 가면 안 됩니다. 이게 키포인트고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단계별 로드맵을 한번 설명드리자면 제가 자주 얘기하던 겁니다. 1번 연구 인증, 2번 벤처기업. 자, 연구소 인증, 벤처기업 인증, 기술 특허 준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세 결이 있어야지만 스타트업 기업에서 다음 차년도에 뭔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구성의 기본 컨디션을 말을 하는 건데요. 보통 이런 거를 준비해놓고 하는 회사와 준비 안 해놓고 하는 회사는 완전 하늘과 땅 차이에 이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보면은 지속 가능한 기업이라고 말도 많이 하는데요. 이런 걸 구성되어 있고 재무 구조도 잘 맞춰져 있는 회사가 성장을 단계별 트랙을 짜고 창업기부터 시작해서 성장기, 안정기까지 넘어갈 수 있는 그림을 짤 수 있다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이게 바로 스토리를 구성하고 기획이라는 게 들어가야지만 가능하거든요. 그냥 무작정 한다고 정부의 지원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결을 맞추고 우리 회사가 잘하는 거에 대한 스토리를 잘 써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걸 준비를 못 한다면 아무 의미 없게 된 그런 그림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네 번째는 바로 재무제표 검토 및 조정입니다. 지금부터 이런 조정에 대해서도 내가 인식하고 알아야 되는데요. 사업하면서 내가 5억, 10억, 20억 지원받고 싶다. 그러면 준비를 해야 돼요. 그냥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스토리를 짜고 기획을 하고 연구소 인증을 하고 여기서 정책자금 1억, 여기서 3억, 그 다음에 4억. 단계별 트랙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대표자 같은 경우는 물류비를 절감해야 되니 공간 확보, 아까 지식산업센터 이런 거 준비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조직 보상 체계를 개편하는 게 굉장히 좋겠죠. KPI 성과 지표 수립, 인센티브 구조, 설계, 비전 여러 가지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 업종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요즘 MZ세대다 보니까는 이런 말을 해준다고 해서 들어먹는 경우가 굉장히 적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이 대표자는 체납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기획하고 받을 수 있는지 구조를 짜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스토리 어떻게 기획할지.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사항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대표자가 있다고 한다면 너무 잘 하고 계신 거고요. 이런 걸 구조를 준비도 해야 되지만 스토리와 기획 그리고 관리, 사후관리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냥 내가 주먹구구로 그냥 진행하게 된다면은 빵꾸가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불고 뒤로 다 새는 경우. 자, 한번 예를 들어서 들어볼게요. 세무사님만 통해서 진행을 한다? 이런 사업을 그럼 어떻게 되죠? 세금 적게 내다가 인생이 망가질 수가 있다. 왜 그러냐? 빚은 못 갚아요. 그럼 세무사한테 잘 얘기하고 내가 스스로 잘 해봐야지. 요 두 번째 케이스는 세무사가 절세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이런 기술적인 특허나 연구소나 이런 인증을 통해서 세금을 절세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재무제표 캡처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래는 여기가 법인세가 5천만 원 나오던 곳이 바로 0원으로 탈바꿈하는 그런 경우인데요. 바로 이게 인증과 각종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법인세 자체가 아예 안 나오는 그림으로 짤 수가 있다는 건데요. 보통 이런 것까지는 세무사님이 할 수가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들은 그들의 일만 합니다. 근데 이걸 범위를 넘어서 요청하는 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장료 우리 개인 사업자 5만 원에서 10만 원, 그리고 법인은 13에서 15만 원, 20만 원, 조정료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이걸 받으면서 컨설팅 해달라? 이거 과한 요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를 보니 구조와 기획을 통해서 장기적인 로드를 짜고 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사업만 하게 된다면은 돈이 남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구조를 맞춰 가면은 자산을 얹힐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짤 수가 있습니다. 자산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사업을 하면서 돈을 따로 편성해서 모은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그걸 재테크를 한다. 이 재테크를 통해서 돈을 불린다. 불리고 지켜야 된다. 이거를 내가 1억, 2억이 아니라 5억, 10억을 하려면 재테크가 필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하면서 꼭 부동산 테크를 꼭 넘어가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 중 하나거든요.
내가 돈을 그냥 모으는 건 세금으로 다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지혜롭게 모아서 세금을 안 내면서 부동산 테크, 자산을 굉장히 불리는 테크로 넘어갈 수가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마 사업을 오래 했어도 내 통장에 돈이 없는 대표님들 대부분일 겁니다.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사항 꼭 기억하시고요. 내가 사업 오래 했는데 돈 남는 게 왜 이렇게 없지? 바로 상담 남겨주시면 저희가 1차 상담 무료로 해드리고 있거든요. 방문해서 이런 구조와 재무구조, 세금구조, 사업구조 어떻게 확장해야 될지를, 그런 거를 설계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면 이런 구성을 잘 맞추고 구조를 잘 짜면 단계별 성장할 수가 있는데요. 정책 자금으로 뭔가 물건 사는 거에만 투자하지 말고 그 다음 그림을 짤 수 있는 그림을 짜야 되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사업을 시작하고 법인을 설립하고 자금을 통해서 매출을 높이고 거기에 맞춰서 이익을 창출해서 분산을 하고 공장 확장에 제조 라인, 기계 라인, 창고 라인이라든지 이런 걸 확장해 가면서 단계별 성장을 하면, 지금 저희 거래처 대표님은 이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을 해서 100호점 이상을 가고 지금 햇사 벤징의 공장에 굉장히 확장되고 자산을 늘려가면서 성공적인 그런 대표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소개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다가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하신 분들은 무료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성공과 유의미한 사업으로 넘어가고 싶다? 지금 당장 실행하셔야 됩니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머니 해결사의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머니 해결사의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